안녕하세요. 60대 남성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눈밑 떨림이 심해지고 시력이 나빠져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약해지는 신호라는데 이럴 때일수록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간 수치가 좋지 않아서 영양제를 함부로 먹어도 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건강연녀입니다. 영양제 섭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영양제로 인한 간 손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영양제 성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리버톡스라는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리버톡스란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간에 손상을 입히는 성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 A부터 X까지 나뉘어 있는데요. 카테고리 A는 간 손상으로 보고된 케이스가 50개 이상으로 명백하게 간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입니다. 카테고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간 손상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간을 손상시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카테고리 A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주변에서 흔하게 섭취 가능한 성분들이 카테고리 A에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간 건강을 챙겨보세요. 카테고리 A의 첫 번째 성분은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00mg 이상씩 섭취하시면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지병이 없던 한 남성이 2달간 녹차의 카테킨 성분 복용 후 간질환에 걸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는데요. 의료진은 남성의 간이 나빠진 이유를 녹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차 추출물 섭취 후 간이식, 간괴사,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고된 증상은 다양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카테킨 주요 성분 중 하나인 EGCG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300mg으로 설정하여 과다 복용은 어렵지만 녹차 추출물을 알약 형태로 섭취할 경우 보통 한 알에 약 200mg이 들어있으므로 2알만 섭취해도 권장 섭취량을 훨씬 넘게 됩니다. 따라서 녹차 추출물을 드실 때는 카테킨 함량을 확인하여 하루에 300mg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노니입니다. 신이 내린 열매라 불리며 뉴욕타임스에서 인정한 차세대 슈퍼푸드 노니,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당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섭취하는 성분인데요. 그러나 노니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니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평소에 심장 및 간 질환이 있는 경우 고칼륨 혈증이 오지 않도록 노니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45세 남성이 노니 주스를 복용하고 간 손상이 진행된 첫 번째 케이스로 보고되었으며 이후로도 노니 섭취 후 간 손상에 대한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소화기학 저널에서도 노니에 함유되어 있는 안트라키논 성분이 급성 간부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간 기능이 약하거나 간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노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간에 위험한 성분은 서양승마입니다. 블랙호옷이라고 불리는 서양승마는 안면, 홍조와 식은땀 그리고 질건조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갱년기 치료 개선으로 활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서양승마 섭취 후 간 손상 또는 사망한 경우가 있어 명백하게 간을 손상시킨다고 발표된 성분입니다. 따라서 간 질환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갱년기 치료 개선 목적인 약의 설명서를 보면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섭취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간에 민감한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간질환 환자는 신중히 복용을 고려해야 하며 복용 중에 소변이 진하게 변하거나 피로, 복부 통증, 구역, 황달 등 간 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성분은 철분입니다. 철분은 빈혈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섭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철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용량 정도로 복용한다면 간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하루 권장 섭취량 20ml에서 40ml의 섭취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소 철을 몸무게 1kg당 60mg 이상 섭취한 경우 철의 독성이 나타나며 몸무게 1kg당 180mg 이상 섭취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철 중독으로 인한 간 손상 사례는 경증, 중등도에서 치명적인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단순히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고용량 철분제를 과하게 드실 경우 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어지러움과 같은 철분 부족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정확히 피검사를 한 후 전문가와 상의 후 철분의 용량을 지켜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간 손상을 일으키는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종합 비타민에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피부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고나 크림으로 사용되는 성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섭취 혹은 사용 시 간 손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비타민 A는 쉽게 간에 축적되어 고용량을 섭취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3000IU인데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섭취량은 40,000IU부터로 일반적인 영양제 섭취로는 고용량을 섭취하기 어려우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 비타민 A를 섭취하신다면 반드시 적정 용량을 지켜서 섭취해주세요. 오늘은 명백하게 간을 손상시킨다고 보고된 성분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성분과 비타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용량으로는 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효과를 보고자 고용량 섭취 시 간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므로 일일 권장량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필요시 약사 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해지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건강해지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